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현 지금 그 정부 이야기입니다. 뭐 시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이렇게 정부를 뭐 이렇게 옹호하고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과거 그 한나라당, 또는 미래통합당이라든가 새누리당,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비판하고 뭐, 이렇게 뭐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이 있어요. 현재 지금 그 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객관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객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치우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라는 거죠. 중립적 관점에서 본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보고 사람들이 이제 뭐 좌파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제 잘못된 거와 잘한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은요 현 정부가 어떠한 정부냐는 걸 한번 이야기해 싶어요. 현 정부는 뭐예요?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2017년에 5월에 그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통해서 탄생된 정부입니다. 내년이 이제 그 대선을 치르죠, 그렇죠? 내년 5월인가 7월인가 봐요. 12월이 아니라. 자, 근데요, 이 현 정부가 이제 실제 태극기 부대라든가 통합당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죠. 지금 국민의힘 당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국민의힘 당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당만 바뀌어서 이렇게 뭐 공화당이다, 우리 공화당이다 무슨 당을 만드는데 당명만 바꾼다고 되나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바뀌었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을 썼어요. 정치를 하려면요 시대 정신, 그렇죠? 시대 정신과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현재 처해진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의식이 뭐예요? 우리가 쭉 과거부터 왔던 그 이 선대들의 그 잘못과 잘한 것들을 분명히 사관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관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관 의식을 안 가르치죠. 그렇죠? 왜? 그 일제가 항조선을 강점을 했잖아요. 이후로 역사 의식을 안 가르쳤어요. 역사의 사건은 가르쳤는데 역사 의식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관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사관을 얘기하면은 뭐 저 새끼 뭐 반동분자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갖고 막 그냥 멸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관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역사 의식을 갖고 시대 정신이 지녀야 된다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뭐 그런 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자, 현 정부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가 친미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친중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반 나누겠죠, 그렇죠? 예. 지금 요 부분은 다 친중파라고 이 중도 중에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도 친중파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친중파세요? 친미파 같아요? 친북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이걸 보면요, 오히려 친미 쪽에 가까웠어요. 모든 결과들은요.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결코 친북파, 친중파가 아니에요. 오히려 친미파에 가까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예전 대통령을 놓고 빨갱이 정권이다 막 북한의 이중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과가 보여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많은 그런 물건들을 구매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친북파 친중파는 아닙니다. 아, 한국이 대한민국이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이 이 동북아시아에서라든가 한국 전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일단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을 일단은 끌어안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대주의는 아니에요. 이것을 친미파라고도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민의 시민들의 생존을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심스러운 그런 외교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지 문제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미국과의 관계는요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방과 왜 그것이 쭉 친서방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 정부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친중파다, 빨갱이다, 좌파다, 뭐 친북파다, 김정은 이중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친중파도 아니고 친미파도 아닙니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결론을 낼게요. 이 현 정부는요 자주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김대중 노무현 때는 딱 나타내진 않았을 뿐이에요. 허나 그 결과치는 어때요? 다 친미파 쪽으로 많은 걸 해줬어요. 친서방파 쪽으로. 그래서 세층 말하는 미국이라든가 일본하고 유럽하고 큰 문제 없이 남한에서 유지가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대 입장에서 현 정부를 몰이했던 그런 현재 야당이죠. 국민의힘당, 예전에 미래통합당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뭔가를 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잡기 위해서 몰이를 하고 있던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색깔론을 만드는 거죠. 색깔론. 그렇죠? 색깔론. 이것은 뭐예요? 국민의 힘당이에요. 통합당 예전에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거야, 자식아. 계속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보세요. 특별히 자기네들이 이 현 정부를 확실하게 몰아붙일 만한 건수가 없는 거예요. 건수가 결정적인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곽에서 현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꾸 외곽에서 이렇게 자꾸 툭툭툭 던지는 거죠. 저 새끼 빨갱이 새끼다. 조그만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소한 것 갖고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응? 이러면서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현 정부는 정부 자주파 색깔이 좀 강해요. 왜 그런가 하니 현 정부에 들어온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 실질적인 다는 사람들이 어떤 거니?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때가 어떤 시대? 전대협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 협의체가 있었어요. 뭐 이인영 현재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그렇죠? 옛날에 그 임종석 같은 이제 그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에 이런 사람들이 이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80년 초반부터 83년부터 뭐 90년 전후 때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게 이 남북의 이런 문제들은요, 근본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남과 북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통일에 한 발짝 앞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들이 무슨 파예요? NL파죠, NL파, 그렇죠? NL. 예. 그리고 반대인 PD파가 있죠. 예. 노회찬이라든가 또는 저 심상정이, 지금의 정의당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쪽 계열이에요. 저희들 이 자주파들은요, 이 남한에서 많은 이 문제들은요, 근본적으로 남북이 대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인 생각으로 이 남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남북이 원활한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이 남한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문제죠? 이 남한에서의 어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많은 지분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렇죠? 그러나 우린 보세요. 1950년, 53년 이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한테 엄청난 많은 걸 다 줬어요. 그것이 70년이었어요. 70년. 이제는 이 70년이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미국의 종속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한 주 같은 느낌이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가 자주적인 색깔을 내야 할 때가 됐는데 너무 늦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도 이제 뭐 세척 말하는 전쟁을 경험한, 직접 남북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김정은이라든가 북한에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통일의 무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웬만하면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손 안 대려 그래요. 북한이 남쪽의 어떤 인권 문제에서 손 안 대듯이. 이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각자의 그 정부 형태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남북한이 91년도인가에 93년도인가에 동시에 유행가에 됐잖아요. 이 자주파 색깔이 조금만 나타나도 빨갱이다, 좌파다 막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이 이 현 정부를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펴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아주 구차한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사대주의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데요. 사대주의는 아니고 사대주의는 오히려 있잖아요. 예전에 조선 때 조선을 멸망한 이 정파들 있죠. 그 노론 세력이잖아요. 노론 그죠? 노론 세력들이 현실 안정주의를 가면서 힘 있는 나라에 불붙어서 뭔가 막 움직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에 움직였다가 세상이 바뀌니까 또 일본으로 바뀌고 러시아로 붙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붙였다.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 노론들이. 지금의 공화당, 지금의 세칭 말하는 통합당, 아니 국민의힘당,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의힘당이 전신이 통합당 사람들은요. 이런 부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붙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들의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 세대가 어땠어요? 일본이 강하니까 일본에 붙었다가 이제 미국에 강하니까 미국 쪽에 붙잖아요. 그네들이 오히려 사대주의가 강하죠. 남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삶의 탐욕에 빠져갖고 이 강대국에 붙었다 할다 그죠? 그러면서 남한의 많은 정보들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응? 예전에 미국의 미 국무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유학생들을 무료로 이렇게 이제 미국 국비를 이렇게 대줘갖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걸 미 국무부가 그때 미국 유학을 무료로 받았던 미국 예산으로 해서 무료로 받았던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많은 부분에서 좋은 자리를 취하고 있으면서요. 한국 남한에 있는 많은 정보를 미국에다 다 넘겼어요. 그렇잖아요. 예. 대표적인 몇몇 사람을 대면요 아마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결코 예, 현 정부는 사대주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친중파 친미파는 아니고 생존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남한이. 근데 그거를 빨갱이다 좌파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사대주의나 이런 애들은 지금 현 그 야당 쪽에 있는 애들이 더 강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가운데서 예전에 그 소론 세력이 있는데 이 소론 세력들이 이혜영이라든가 이상long 이런 분들이잖아요. 나라가 뺏겼는데 거기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에 나가서 등록금 기질만 열고 인재들을 양성해서 다시 나라를 찾자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는 그거예요. 요즘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요. 결코 현 정부가 친중 친미파가 절대 아니에요. 생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참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거죠. 자주적인 데서 색깔을 내야 할 때가 됐는데 그런 자주적인 색깔을 내면 빨갱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 정부를 참 어떤 파에 속하지는 않고 자주파야 이제 내 나라의 색깔을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몇 건의 사건을 통해서 좀 야당 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재 통합당의 후신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어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